안녕하세요. 올해 72 이정숙입니다. 요즘 저는 자꾸만 뭔가를 잊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했는지, 가스레인지는 껐는지, 일상생활에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이런 제가 제 스스로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이 드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잊음이 너무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기억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처럼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깜빡하시죠? 같이 병원에 가요. 검사는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며느리 경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약이 좋아요. 미리 드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 경희가 하얀 알약을 한 줌 건넸습니다. 치매 예방제예요. 저녁 먹고 한 알 드세요, 어머니. 저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난히 잠이 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약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덩어리째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왜 갔는지 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러 번 틀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수납장 안에 물건들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여길 열어봤나? 왜 기억이 안 나지? 휴,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어느 저녁 며느리 경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한테 막말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분명 제 입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데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될 텐데. 다음 주 아들 민수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더 심해지기 전에 의사를 한번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바로 아들을 따라 병원으로 갔지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르다가 툭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경도인지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로 경과를 보죠. 민수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통이 사라졌다가 다른 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형광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없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치워두고 잊었나 정말 왜 이러지? 제 입에서 그 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 즈음 둘째 딸 수진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말랐네. 엄마 괜찮아?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 좀 정신이 없네, 수진아. 요즘 내가 아닌 것 같아. 수진은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엄마 눈빛이 너무 또렷해. 말이랑 눈빛이 달라. 이상하게 제 딸이 건넨 그 말이 제 심장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딸 수진이는 부엌, 베란다, 안방 서랍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사소한 걸 잘 챙겼죠. 엄마가 먹는다는 약은 어디 있어? 거실 서랍에 있어. 그건 왜? 수진이 약 봉투를 꺼내 라벨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처방 받았어? 저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건 왜? 내 며느리가 챙겨준 약이지. 치매에 좋다고. 엄마 이거 치매약 아니야.
그럼? 수면제야. 내가 예전에 먹었어서 알아. 매일 먹으면 멍하고 기운 빠지고 기억력 흐려져. 그 말이 귀에서 천천히 퍼져나가 머릿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의심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딸 수진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왜 경희 언니가 엄마한테 수면제를 준 거지? 뭔가 이상해. 오늘은 약 드시지 말자. 물 많이 마시고 쉬어. 그날 밤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머리는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벽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다음날 아침 딸 수진이는 근처 약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라벨에 적힌 조제번호, 약국 이름, 성분, 선생님, 이 처방이 실제로 치매 약이 맞나요? 수화기 넘어 약사는 난감해했습니다. 라벨엔 진정 성분이 있는데요. 누가 이런 걸 주신 거죠? 수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듯 싶은 표정으로 딸이 말했지요. 엄마, 우리 오늘 변호사 만나자. 저도 모르게 저희 딸 아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민수가 들렀습니다. 엄마, 약은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제 방을 둘러보더니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약 봉투를 다른 봉투로 바꾸어 넣는 걸 보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방에서 뭘 찾니? 민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건망증 심해지면 약은 잘 챙겨 드셔야죠. 그 웃음이 제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저희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희 딸 수진이가 작은 노공기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잠든 척 해볼게. 그 밤 저는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오빠,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어머님 위임장 만들고 부동산부터 처리하면. 아들 민수의 낮은 목소리. 질질 끌지 말고 이번 달 안에 끝내자. 병원 소견서만 받으면 돼. 제 몸에서 뜨거운 피가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나를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에 잠긴 밤을 지내며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딸 수진이와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우선 재산 보호부터 하시죠.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급한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는 방법, 통장의 인감 등록 변경, 출금 한도,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신탁 계좌와 유언장 개정. 한 줄 한 줄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수가 저를 급하게 부르며 서둘렀습니다. 엄마, 서류 하나만 사인해줘요. 아파트 관리 때문에 필요해. 예상했던 일이라 저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저녁은 먹고 하자. 그날 저녁 변호사가 준비한 공증인과 함께 저는 전혀 다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문서, 그리고 소액의 생활비를 딸 수진이에게 신탁하는 문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 경희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흐려지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다. 일주일 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로 정리해야 해요. 병원 소견도 받았고. 그때 딸 수진이가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어머님 위임장 만들고 부동산부터 처리하면 경희와 민수의 대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희의 낮은 웃음, 종이 넘기는 소리, 약 봉투 비닐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두 확실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해요. 엄마 이게 뭐냐면 저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신탁계약서, 인감 변경 확인서. 민수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너한테 줄 것도 없어. 며느리 경희가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딸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시죠. 더하면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 후의 일상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천천히 적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거래 알림을 다시 설정하고 자동이체를 정리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해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습니다. 사진 찍는 법, 동영상 편집, 알람 설정, 약시간 알림. 내가 나를 챙기는 방법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그 하얀 알약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매 아닙니다. 수면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당분간 약물은 쉬시죠. 검사실을 나오는 길, 저는 벽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들 민수가 생각납니다. 어릴 때 제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작은 손. 밥 한 술 더 떠먹여달라던 맑은 눈. 그 아이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압니다. 누구든 욕심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흔들린 사람을 붙잡아줄 줄을 아는 것도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제가 배운 건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서류는 밝은 낮에 함께 읽으며 차분히 확인한다. 둘째, 약은 스스로 챙기고 모르면 약사에게 직접 묻는다. 셋째, 내 통장과 인감은 내 손에서만 움직이게 한다. 넷째, 믿음은 주되 보호장치는 더 단단히 한다. 다섯째,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는다. 복지관, 법률구조공단, 이웃, 교회, 그리고 내 딸. 제 딸 수진이는 여전히 제 옆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시장에 갑니다. 봄이면 나물 손질을 하고 여름이면 오이 냉국을 만듭니다. 가끔은 둘이서 영화를 봅니다. 슬픈 장면에서 제가 훌쩍이면 수진은 제 손등을 토닥입니다. 그 손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난 엄마 편이야. 그 말이 제겐 가장 큰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 노인회에서 온 봉사 안내문. 말벗 봉사자를 찾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 보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에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같이 차 한잔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 때 나는 이미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걸요. 가끔은 밤에 창밖을 봅니다. 불 꺼진 골목, 노란 가로등,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 사이로 제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저는 제게 말합니다. 정수가 잘 버텼다. 내가 너를 지켰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경희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시간이 필요해.
저는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넘겨 이틀째 밤에 아주 짧게 보냈습니다. 나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멀지만 명확한 거리. 그 거리에서야 서로의 모양이 또렷해집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거창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보다 강한 건 제 의지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가끔은 양파를 2번 사오고 가끔은 안경을 머리 위에 얹어놓고 안경을 찾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법이라는 걸요. 오늘도 저는 문을 엽니다. 햇빛이 복도 끝까지 밀려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작은 노트를 펼칩니다. 첫 번째 줄에 씁니다. 정숙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2번째 줄에는 이렇게요. 수진 고맙다. 엄마는 멀쩡하다. 3번째 줄에는 조용히 이렇게 적습니다. 민수야, 내가 돌아올 자리는 남겨둘게. 다만 엄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